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하는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이 집은 맛이 변하질 않아. 요즘에 뭐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많은 얘기들을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네. 오늘은 또 상훈 씨가 특별한 얘기를 준비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영화 보고 감상평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해놓으신 걸 봤는데 네네. 잘 만든 치킨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잘 만든 치킨. 네, 그래서 저는 뭐 어허. 치킨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이거 재밌고 좀 뭐 기발하다,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했는데 예.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치킨이라는 게 튀김 가루, 옷, 뭐 그렇지. 기름 온도, 그렇지. 양념, 배합, 그다음에 양념 많은 것도 얼마나 묻히는지에 따라 염지, 맛도 시간. 엄청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영화가 달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고 싶어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동감하는 바이고 같은 내용도 누가 연기하느냐, 누가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상식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고 최소한 저희와 함께 배운 상식은 여러분들 기억에 쏙 박혀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네. 진짜 맛있는 치킨 만들듯이 정성을 다해서 퀴즈를 풀어보고 그걸 깊이 박히도록 맞아요. 해봤습니다. 치킨 맛집, 꼬리곰탕 맛집, 그리고 여기는 상식 맛집입니다. 오늘도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왠지 고전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퀴즈 쉽대요, 형님. 쉽다고?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거북목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등 사무직 직장인의 경우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일으키는 의자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대둔근과 햄스트링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현대인들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아 힘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증상을 말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어렵다. 가볍게 가겠습니다. 첫 문제. 진짜 알아? 네. 설마? 옛날 고시공부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게. 어허? 고시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해갖고. 어허? 정답, 탈장. 빠라밤, 빠라바라밤. 그 제가 고3 때 친구 한 명 걸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삼수했습니다. 야, 학문을 위해서 학문이 그렇게 고생을 했네. 맞습니다. 엄청 아프대요. 진짜 엉덩이랑 허벅지 뒤를 사용하지 못해. 이게 손목 터널이나 거북목처럼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아닌 그냥 일상의 단어들이 붙여진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힌트 갈까? 찬스 갈까? 찬스? 첫 번째 찬스 오케이. 가겠습니다. 나 뽑아볼게. 나 오늘 알겠습니다. 느낌이 좀 좋아. 알겠습니다, 형님. 내 꿈 진짜 좋은 꿈 꿨거든. 알겠습니다. 띠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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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밥! 와! 와, 튕겨져 나갔다. 간다! 야, 내가 잘했어. 나 잘했어. 조성 알려주기. 나 잘했어. 이거 찬스. 괜찮아. 초성 드리겠습니다. 네? 이응, 디귿, 이응, 기역, 이응, 시옷, 시옷, 지읒. 뭐야, 이거? 이거 뭐야? 8글자네요. 근데 이거 8글자인데 어떻게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흔한 단어예요? 이응 디귿 어디야? 이응 디귿 이응. 저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네. 한정적으로 일부만 잃게 되는 그런 건데 안 좋은 기억은 다 잃어버리는 어둠의 기억상실증. 맞았다. 기억상실증은 맞아. 100%야. 이 엉덩이 기억상실증. 엉덩이 기억상실증 정답입니다. 와! 와, 이게 뭐예요? 처음 들어봐요. 엉덩이가 엉덩이 기억. 왜? 기억을 못한다라는 뜻으로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하고요. 우와. 육안으로 봤을 때 엉덩이가 지나치게 처졌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들어 올렸을 때 엉덩이를 만져봐서 딱딱하지 않으면 엉덩이 기억상실증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어떠한 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서장과 부서원이 있는 기존의 종적인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별로 횡적인 인원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일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과제별로 여러 팀이 존재하고 한 구성원이 2개 이상의 부문에 속하게 되어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되는 조직 체계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스? 찬스도 그냥 바짝 당겨서 그래. 왜냐면 저희가 기세는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이 기운이 확 꺾이면 안 돼. 다운되면은 맞아. 그럼 다시 이거 텐션도 안 올라옵니다. 오케이. 좋아. 자, 사훈이 네, 제가 새로운 거 뽑아보겠습니다. 느낌이 오는 걸로. 야, 불길한데? 와! 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힌트다. 와! 감독님 힌트. 뭐야? 매트릭스. 정답. 매트릭스 조직 체계. 매트릭스 조직 정답입니다. 아, 기분 너무 좋다. 찬스 잘 뽑았어 오늘 둘 다. 맞습니다. 오늘 둘 다 이런 문제 참 좋은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각 가정에서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미국 전역에서 4,5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소비된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칠면조를 두고 조금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부시로 불리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89년 이 행사를 백악관 공식 연례 행사로 만들면서 추수감사절 연례 행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행사일까요? 아,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아, 저도 이거 들어보는데. 나도. 안 잡아요, 칠면조를. 그리고 이거를 뭐 어디로 보냈나, 그러니까 뭐 뉴스에서 봤나. 그 백악관에서 또 칠면조를 막 구워 먹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 저 이거 진짜 들었던 것 같아갖고 뭐 어디 도살장으로 끌려갔는데 뭐 그 중에 한 마리를 뭐 이렇게 데려와갖고 얘를 기념적으로 상징적으로 살려주는 건데. 칠면조 사면식 행사. 칠면조 사면식 행사 정답입니다. 아, 맞았다. 야, 얘 죄진 것도 아닌데 좀 네이밍이 그렇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칠면조 햄이 맛있대 그렇게. 훈제 막 그런. 맛있겠다. 연기 확 그 향 배어가지고. 와.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찬스 없이 잘 풀어봤고요. 나머지 두 문제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옥새에는 황제 또는 천자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로 용이나 봉황이 장식되었는데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이를 따라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후국에서는 따라서 이 동물을 사용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종 황제 전까지는 이 동물이 조각된 옥새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동물이 조각되어 있었을까요? 용과 봉황 짝퉁일 거 아니야. 네. 이무기. 이무기나 칠면조. 이무기. 아닙니까? 용과 봉황 대신 하늘을 날아가는 정답 학. 의외로 반대인가? 요런 느낌일 수도 있다. 그렇지. 이게 그 위에 있고. 그렇지. 정답 거북이. 장수를 상징합니다. 정답이다. 거북이 정답입니다. 예스! 닌자 거북이! 코와 붕가! 코와 뭔가. 거북이. 야, 이게 진짜 너의 생각이 딱 좋았다. 요게 그 금처럼 그 위에 있고 맞아, 그거 맞아. 잡고 하는 거 맞죠? 맞아, 거북이가 여기 위에 달려있자고. 거북이. 나는 거북이 하면은 그 터틀맨. 진짜 좋은데 노래. 아니, 진짜 좋은데. 슈가맨 나오면 100불이야. 맞아요. 나 거북이가 너무 보고 싶다. 거북이 그들의 무대가 그립다.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 거북이. 오늘 마지막 문제죠 이제. 후딱 가겠습니다. 야 오늘 잘 풀고 있어. 맞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거 절대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찬스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오늘 찬스 제대로 그냥 썼다. 빡빡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멋지게 한번 풀어봅시다. 주세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최초의 검색 목적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다른 링크로 옮겨 다니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처럼 본래의 목적을 잊고 다른 링크들을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두고 붙여진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본래 목적을 잃고 자꾸 다른 걸 타. 서퍼족? 파도 타기? 아니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근데 이거 진짜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 초록창에 해서 그 뭐지? 뭐였더라? 이게 그 추천 검색어 다 있어요. 뒤로 가기 계속 누르는데 없어 막. 맞아요.
증후군입니다. 아, 증후군. 몇 글자예요? 증후군 포함 8글자입니다. 땡땡땡땡땡 증후군. 5글자. 5글자는 한 단어예요? 이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우리 오래 했잖아요. 방향성은 맞아야 되니까 방향. 네. 2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다크나이트 같이. 네. 음. 이거 아닌가? 아그 뭐였지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 그 뭐였지 증후군. 네. 가위바위보에서 저희가 이기면 영어나 한글 중에 하나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면 진짜 그냥 풀게요. 가위바위보 잘하냐? 잘해? 네. 세 판에서 이기면 이 2단어로 이루어지니까 한 단어만 알려주셔도 저희는 금방 못 맞춰요. 사실 연결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조금 정답으로 가는 길이 쉬워질 수는 있는 거죠. 그걸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큰일 났네. 안 돼. 화이팅! 아, 제가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씨, 잘해요 저분이. 그냥 형님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마지막 할게. 지더라도 내가 그냥 맞습니다. 내가 세 판 다 연속해서 이기면 되잖아. 네. 가위바위보! 예스! 마샤바다 바다자. 가위바위보! 잘하죠. 이렇게 가리고 이거 얄미워 죽겠다 이렇게 하고. 가위바위보 잘하네. 아유, 가위바위보 기세에서 밀렸어요. 가위바위보 전공했나 본데? 인터넷? 아, 막 옮겨 다녔다. 여기저기 옮겨 다녀? 인터넷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미아 증후군. 우와!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인터넷 미아 증후군 정답입니다. 형 이거 알던 아니죠? 나 몰라. 와. 와, 가위바위보 따위 필요가 없지. 아유, 이거 맞추는데 내가. 가위바위보 잘라주세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미아를 연상케 한다고 해서 이런 명칭이 붙여졌고요. 심리학에서 인터넷 증후군은 설단 현상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설단이요? 설단 현상은 특정 단어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입안에서 뱅뱅 도는 현상을 아까 이야기하는데요. 뭐지 막 이러고. 아, 좋다. 아주 깔끔하게 5문제 풀었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뭐죠? 아니, 왜냐면 좀 길게 좀 편집하시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얼굴 오래도록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짧게 풀었어요. 다음 코너 갔다가 다시 만나요. 안녕.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국가 운영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민주주의는 오늘날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은 어떨까요? 다양한 연령만큼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회사는 마치 작은 나라와도 같죠. 여기서 질문, 조직의 의사결정에 개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나요? 직원들은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 하나하나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프로세스와 문화, 그리고 리더십에 민주주의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직함을 없애 수직적이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돼야 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저희 둘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홍은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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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난주에 강의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다행입니다. 이 네. 다른 선생님분들께 죄송한데
지난주가 난 제일 재밌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오늘은 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거창할 수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직장. 직장 민주주의. 이게 직장 민주화 또는 직장 민주주의 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직장 민주주의, 직장 민주화. 딱 매칭되는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한 두세 개 나오는데 하나 말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 방송에서 했던 진짜요? 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립된 개념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지? 그냥 직장이란 단어랑 민주주의란 단어가 그렇죠? 익숙해서 그런가? 그래서 익숙하신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민주화를 쓸 때 보통 민주주의는 정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명백하게. 네. 다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네. 네, 네. 물론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 다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대체로 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그 좋은 민주주의가 우리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민주주의 하면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이를테면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뭔가를 문제를 쫙 해결하고 내 말대로 따라와. 상명하복. 해서, 상명하복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던 시대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밀레니얼 세대들 맞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런 식의 쉽게 말해서 독재 국가, 독재 권력 이 지배하는 기업은 영속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더 민주적인 회사에서 좀 더 자신이 몰입해서 더 잘 일할 수가 있겠죠. 직장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의 그 에드셀이라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 모델인데. 차 이름이에요? 차 이름이 네. 에드셀이에요. 근데 그 차는 굉장히 포드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모델이었습니다. 성공시키려고. 그래서 그 차의 이름을 짓는 데만 해도요, 6,000개가 넘는 이름을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브랜드 네이밍 하나 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기간 동안 계속 자동차도 개발하면서 마케팅 회의만 그만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뭐 언어학자, 심리학자들, 마케팅 전문가들이 붙어서 쭉 조사를 하고 최종 후보들을 그때 당시 회장에게 결제를 올렸어요. 근데 그 회장이 어떻게 했냐면, 됐고 그냥 아버지 이름을 따서 에드셀로 짓지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드셀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요? 그게 1957년도 미국에서 포드사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당연히 그 에드셀 자동차는요 마케팅 스터디에서 가장 실패한 자동차 모델로 지금도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1950년대 후반 네. 사례인데 네. 이런 종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막 참여해서 뭐 안을 올려도 아이 됐고 뭐 이렇게 하는 진짜. 뭐 팀장님들의 그런 야, 내 말이 맞아. 야, 됐어, 네. 됐어. 내 말이 맞아. 이게 제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주식회사에 대한 모델로 뭐 협동조합도 나오고 다양한 예가 나오지만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고 그냥 우리 직장 내 관계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 요소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일단 한 직장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직장 내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하 관계가 있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그죠? 그럼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권력 관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아랫사람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상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좌우에 동료들이 있죠. 근데 이 직장 내 동료들은 한편으로는 뭐 친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앞뒤로 전후는 계약 관계예요. 이를테면 고객사나 협력사랑 일할 수도 있고 또 나의 유관 부서에서 이쪽 부서에서 일을 처리해주면 이쪽 부서에서 받아서 저쪽 부서로 넘겨주면서 그러니까 일이 진행돼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이죠. 네. 넌 여기까지 해, 난 여기까지 할게. 그러면 그 사람을 입체적으로 들고 싸고 있는 관계들이 상하로 권력 관계, 좌우로 경쟁 관계, 그리고 전후로 전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굉장한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의견보다는 무조건 윗사람의 의견이 맞는 거. 그리고 아무리 합리적인 결정을 해도 위에서 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안이 결재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예스, 노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좌우의 경쟁 관계는 무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 리소스를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후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 내 갑질 문제 이런 게 갑질. 있잖아요.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관계들이 민주적이지 않아서 어그러져서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전환시킬 때 상하로는 존중을, 그리고 좌우로는 협력을, 그리고 전후로는 상생을, 이게 이제 제 나름의 모토인데 네. 그런 것들에 이제 이루어질 때만 민주적인 직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사님 질문이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해 근데 주십시오. 요 얘기가 예. 제 주변에 회사 이제 막 이제 입사해서 일하는 2, 3년 차 친구들이나 뭐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를 보면은 예,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또 내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면은 예.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직장 민주화라는 게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어렵고 요원한 길이라는 건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냐면 과거, 뭐 6.25를 거치고 어려웠던 네. 시기, 그럴 때 만약에 대통령을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는 나라가 있대. 그랬으면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야, 그런 나라가 어딨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요원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지구상 어딘가에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잘 내는 조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네. 국내 회사 중에도 있습니다. 한 모 여행사는 관리자들을요 투표로 뽑아요. 오. 그래서 이제 완전 민주주의네. 네, 그냥 딱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임기가 딱 정해져 있고요. 한 2년 정도를 임기로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론 잘한 팀장 같은 경우는 재선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기업에서 고가 평가하고 위에 임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승진시켜서 야 자기 신복을 심어서 또 네가 팀장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팀원들이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들은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라든가 자기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인기 투표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그냥 뽑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유능한 팀장이 우리 팀장이 되어야 우리 부서가 또 좋아지는 것이고 나도 거기에 덩달아 일하기 좋아지는 것이니까 직원들은 사실 안단 말이죠. 누가 유능하고 누가 사람이 좋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인기 투표로 이게 전락되지가 않아요. 또 그 머크라고 하는 그 뭐 외국의 제약회사지만 거기는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개발해! 언제까지 마감? 그때까지 보고서 가져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위에서 막 뭐가 떨어지죠, 계속. 독재국가죠.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요, 물론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해야 되는 과제도 있지만, 이거 내가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뭐 비타민의 이런 효능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야. 과제를 올려요. 상상이 안 간다. 그리고 자기가 팀원들을 모집해요. 공모를 해요. 그 안에서. 약간 개그 짜듯이 네. 하고 싶어서 하듯이. 네, 그렇게 해서 팀원들을 모집해서 두세 명이 모이면 자기 예산을 얼마 필요하고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프레젠테이션하고 통과받아서 그걸 쭉 1년이고 2년이고 진행해요. 그러면 이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성과를 만약에 못 내면 그 사람의 커리어 명성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성과를 못 낸 사람이 팀원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를 하자는 게 그냥 뭐 편하게 뭐 풀어주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좀 더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의 관점에서 나오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보고 국가 모델도 보시면 독재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잘 못 살았잖아요. 결국에 네네. 민주주의를 잘한 곳들이 아. 선진국이 됐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기업이 그런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하지 않고 성장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나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나는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마도 많지 않으실까 자기는 미생이라고. 싶어요. 네, 네. 미생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오히려 그냥 꿈만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 보고 직장을 민주적으로 만드세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또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또 언제 얘기하겠어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좀 더 민주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관리자가 되면 적어도 우리 팀을 운영할 때 내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면에서 좀 개념이라도 우리가 알고 지내자. 여기는 또 뭐든지 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하면서 아는 맞습니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국가랑 비교하니까 쉽네요, 이해가. 네. 쉽죠. 예. 선생님 주 52시간? 네네. 그것도 뭐 잡음은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네. 하고 나니까 변화가 막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것처럼
호칭을 이제 바꾸거나 맞아요. 영어 이름이 예.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어 싶다가도 그렇게 하면 조금씩 바뀌고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이 생길 때 개념 자체는 뭐 직장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아요. 네. 근데 그렇진 않고 이제 뭐 조직 내 수평적인 조직 문화, 뭐 생산성이 높은 조직 문화, 보통은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요소들이 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도입되는 거예요. 뭐 한계는 있어요. 뭐 말만 바꾼다고 그 문화가 바뀌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장한테는 또 프로라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외국계 그 이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는 사장님부터 말단지원까지 다 이름을 불러요. 아, 사장님도요? 사장님도 그냥 오. 이렇게 불러요. 켄이라고 불러요. 켄이 오. 이렇게 하면. 근데 캔이라고 하고 이제 술 따를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만 제가, 캔이라고 하고. 말씀드린 한계가 이제 거기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요식행위로 우리 회사는 호칭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예요.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건 저는 근데 하나의 작은 시작이라고 봐요. 근데 맞습니다. 사람의 말이란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좀 이렇게 아, 지배하는 네.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의도가 없어도 자 지금부터 옆에 계신 분은 이제부터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약속하고 야 가 이렇게 이제 서로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 이 존중하는 마인드가 생기기 되게 힘들 거예요. 아, 그쵸, 서로 막 그쵸. 계속 또 함부로 하게 되겠죠. 그쵸, 그쵸. 이제 용어를 바꾼다는 건 그런 행동을 바꿔가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좀 작은 시작은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더 요소를 발전시킬 거냐. 네. 직장에서 민주주의 요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라고 봐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네. 조언을 드리자면 부하 직원이든 상사든 CEO든 각자의 위치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해야지. CEO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문화를 가진 조직들이 오래가고 생산성이 높은가를 가만히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직원들이 참여하고 민주적인 조직들이 더 경영 성과가 좋다 이렇게 나올 네. 것이고 관리자들도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이제는 예전에 그 리더십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 요즘에 이 직원들을 데리고 일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결정이 나오는 그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리더의 평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좀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건가를 공부해야 되고요. 직원들도 공부해야 돼요. 내 의견을 설득력 있게 그러나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분들이 하는 주장은 다 옳아요. 근데 말하는 요령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제 보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내 의견을 좀 소통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공부하다 보면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지 않을까. 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토론을 해서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직장 내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결국엔 기업의 뭐 매출도 오르는 거고. 그렇죠. 더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인게이지먼트도 더 오를 테고. 맞습니다. 예. 이게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런 네. 요소들이죠. 홍혜은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 되면 자주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탕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